안녕하세요, 미나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디에도 없는 명확한 휴지전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7학년도 수능 특강에 나와 있었던 문항을 발췌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세포 외액의 칼륨이온 농도의 이상이 있는 두 환자예요. 정상보다 높은 환자와 낮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의 그래프가 있고 가나를 높은 경우인지 낮은 경우인지 매칭하는 그런 문제였죠.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정지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머지 조건은 정상이가 동일합니다. 자, 고민을 해보셨나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휴지전이 뜻, 분국 시 나타나는 막전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분국이라는 거는 이제 나눠지는, 극이 나눠지는 거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자, 그 분국이 생기는 원인은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동, 그리고 자, 그 상태에서 나트륨 통로는 대부분 이제 닫혀 있고 칼륨 통로의 일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밖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포 안에 마이너스를 띤 단백질이 굉장히 많다 하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 안과 세포 바깥에 이제 칼륨에 대한 것만 나타낸 그림이에요. 여기 마이너스를 띤 단백질도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자, 이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일단 나트륨 칼륨 펌프로 인해서 칼륨이 세포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칼륨이 자꾸 쌓이니까 농도 기울기가 안에서 바깥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칼륨이라는 것은 전기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이온이에요. 그죠? 칼륨 이온은. 그래서 자, 바깥쪽에 나트륨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안쪽은 게다가 마이너스 단백질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칼륨은 전기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의 힘이 조화를 이뤄서 칼륨의 양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 상태를 분국 상태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휴지전이 그래프를 보면은 마이너스 70 정도 쭉 유지가 되고 있죠. 유지가 된다는 거는 순 이동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동을 계속하지만 전체적으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바로 휴지전이라고 하는 거죠. 휴지전이를 보면은 140mm몰의 농도로 안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5mm몰의 농도로 칼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숫자를 그냥 적어봤어요. 자, 안쪽은 그냥 방향을 마이너스로 정할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플러스겠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은 마이너스. 그래서 평형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 세 개의 합이 이제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0이라고 정해봤고요. 여기는 140 마이너스 70이라고 선생님이 그냥 정한 겁니다. 부호는 방향을 뜻하고요. 자, 이런 상태로 이제 평형을 이루고 여기에다가 바깥과 안쪽의 막전위를 측정을 하면 마이너스 70 정도가 나오는 상태를 휴지전이라고 하는 거겠죠. 선생님 그래서 일부러 여기 마이너스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상황을 적용해 볼게요. 자, 여기 정상의 상황을 여기 제시했고요. 그 다음 만약에 바깥의 농도가 만약에 증가해서 15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플러스를 띤 칼륨이 바깥에 많아진 거니까 그죠? 그러면 막전위를 측정하면 여기는 더 플러스가 되고 여긴 그대로니까 어떻게 돼요? 격차가 벌어져서 휴지전이가 더 내려간다.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자,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바로 휴지전이라는 거는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그 상태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5가 됐어요. 자, 아까 140과 5일 때 이 전체적인 상황이 평형을 이룬 거였으면 15가 된 상황에서는 평형을 이루려면 보세요. 자, 140과 5일 때 이 농도 기울기를 선생님이 14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40과 15일 상황에서는 그 농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농도 기울기 값이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12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 개의 힘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적 기울기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늘 똑같은 정도로 작용을 하니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평형을 이룹니까? 자, 마이너스 한 50 정도로 줄어야겠죠. 그러면 더하면 이제 0이 되겠죠. 즉 바깥과 안쪽에 전기적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막전위를 측정하면 막전위 값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인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반대라는 것은 이제 밖이 5보다 작은 상태. 칼륨 농도가 예를 들어 1이라고 해보면 140과 5일 때보다 농도 차이가 커지죠? 그럼 농도 기울기가 140이 아니라 한 160 정도라고 선생님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휴지전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힘이 합이 이제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70, 160이니까 90이 되고 그러면 전기적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90을 이루어야겠죠. 즉, 이 상태가 돼야 140과 1, 즉 아까보다 칼륨이 낮은 상태로 휴지전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즉, 전기적 기울기가 마이너스 90으로 더 음의 값이 커진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뭐 세포 안쪽에 전하, 즉 마이너스를 띠는 단백질이 뭐 더 많아졌거나 아니면 이쪽에 플러스를 띠는 어떤 성질이 더 많아졌거나,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휴지전이가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정상가 나가 있고 세포 외액의 칼륨 농도가 낮은 상태로 휴지전이를 이룬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세포 외액의 칼륨 농도가 낮다 하는 거는 세포 내외의 칼륨 농도의 차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더 커졌다는 얘기죠. 자, 칼륨 농도의 차이가 커진 상태로 평형을 이뤘다고 한다면 전기적인 성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포 내부가 더욱더 마이너스를 띠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막전위를 측정하면 세포 안쪽이 더 마이너스를 띠게 된다. 즉 휴지전이가 더 내려온 상태가 된다. 감소한 상태가. 자, 세포 외액의 칼륨 농도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렇죠? 그 농도 기울기는 정상이보다 감소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세포 내부의 마이너스가 더 감소한 상태가 되겠죠. 막전위를 측정하면 마이너스가 감소했으니까 바깥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휴지전이가 올라간 상태가 되는 거겠죠. 자, 판단을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거 나인 경우를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정상인보다 더 높은 상태의 휴지전이를 나타낸다면 약간의 자극을 통해서도 금방 역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정상인보다 역치에 더 도달하기 쉽게 돼요. 그래서 정상인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도 이 환자는 활동전이가 생겨버리죠. 굉장히 과민한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러면은 이제 심장 같은 경우에 과하게 심장박동이 일어나는 그런 질병을 또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휴지전이 상태와 칼륨 농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휴지전이는 평형 상태를 이루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